글로벌 증시의 주요 변수들을 통해서 투자 인사이트 얻어보는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우리투자증권 정나영 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 굵직한 이벤트들이 참 많습니다. 실적도 발표되고 경제 지표들 무게감 있는 CPI 같은 것들도 나오는데 우선 실적 시즌에 대한 얘기부터 해보죠. 이번 주에 나오는 실적들 관전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이번 주는 아무래도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대형 은행주들이 실적 시즌 개막을 알리는 주입니다. 이 미국 대형 은행주의 실적은 두 가지 의미에서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실적 시즌 개막을 알린다라는 의미에서 실적 시즌 전반적으로 이번 실적 시즌 과연 호조 혹은 어닝 쇼크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이기도 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미국의 경기 상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기업의 신용 대출이라던가 아니면 부실 채권 비율 등을 통해서 그렇죠. 미국의 경제 상황을 좀 알 수 있는 지표라는 점에서 관심이 항상 높은 주간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16일에는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회사 ASML의 실적 발표가 있고요. 또 17일에는 대만의 파운드리 업체죠. TSMC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두 개 반도체 관련 기업의 실적 발표는 우리나라 시가총액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그리고 더불어서는 엔비디아와 같은 AI 투자자들에게 있어서도 관심이 굉장히 높을 예정인데요. ASML은 이 반도체 초미세 공정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EUV 장비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이 EUV 장비 주요 수요처, 그러니까 ASML의 주요 고객사가 누군가를 좀 살펴보면 바로 대만의 TSMC 그리고 삼성전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특히나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 발표에서 이익이 굉장히 좀 부진할 것이다라고 그렇죠. 이미 예고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삼성전자의 그러면 장비 수요마저도 부진할 것인지 이 ASML을 통해서 미리 좀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더불어서 이 TSMC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의 AI 칩을 만들고 있는 회사죠. 때문에 SK 하이닉스와 더불어 AI 칩 전체 밸류체인과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발표되는 이 실적들 통해서 미국 경제 전반적인 좀 상황을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들고요. 자, 이와 함께 CPI 그리고 소매 판매 이런 굵직한 경제 지표들도 이번 주에 나오는데 글쎄요, 어떻게 나올까요? 네, 최근 미국 증시에서 또 관심사가 금리 인하 시기 그리고 연내 얼마나 더 할 것인지입니다.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연내 금리 인하를 2차례에서 3차례 정도로 예상을 했었다가 최근에 오히려 한두 회 정도로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해서 다수의 연준 위원들이 향후 수개월 내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점을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미국 금리 인하를 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제약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이번 주 한국 시간 기준으로 15일 밤에 발표될 예정인 미국 CPI에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히나 최근 4개월 연속해서 이 CPI 지표 예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물가 상승이 예상보다 더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4월과 5월 최근 두 달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발효되고 난 이후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이 인플레이션,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이 낮게 적용됐다라는 그렇죠. 점입니다. 그러면 이게 조금 지연이 돼서 6월부터는 조금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기준으로 시장은 6월 CPI 상승률이 2.6%로 지난달에 2.4%보다 0.2%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할 필요성은 결국엔 미국 경제가 얼마나 견조한가에서 나오는데요. 그렇죠. 미국 경제가 견조한가를 볼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는 17일 발표 예정인 미국의 소매 판매 성장률이 예. 되겠습니다.
특히 최근 2달 동안 미국의 소매 판매 성장률이 역성장,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고요. 그랬었죠. 특히 지난 5월 지표에서는 좀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다행히 지금 시장에서는 이번에 발표되는 6월 지표는 플러스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최악의 시나리오다라고 한다면 이번 주에 CPI 상승률은 예상보다 높게 나와서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금리 인하는 하기 어렵지만 반대로 이 소매 판매 성장률은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와서 금리 인하를 해야 될 필요성은 높아지는 것. 이것이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도 지금 뭐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스태그플레이션보다는 뭐 연착륙 쪽에 사람들이 베팅하고 있는 듯 하고요. 자, 끝으로 국내 증시 투자 전략도 세워볼까 하는데, 지금 사실 불안한 분들도 많거든요. 이게 워낙 단기간에 많이 오르다 보니까 하반기에 계속 잘 갈 수 있을까? 이제 뭐 과열 국면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하반기에 어떻게 잘 갈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한국 투자자들 올해 상반기 한국 주식의 수익률이 워낙 좋았다 보니까 최근에는 미국 증시에 대한 관심보다 또 이 한국 증시에 예.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특히 과연 하반기에도 이 랠리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최근에 가파른 상승 이후에 이제 좀 숨고르기를 하거나 아니면 고평가라는 점에서 오히려 심지어는 큰 폭 하락할 수 있다라는 우려까지도 일부에서는 나오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숫자를 좀 살펴보면요. 2025년 MSCI 지수 예.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 시장은 연초 이후에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41.7% 상승을 하면서 뭐 그리스에 이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대단하네요.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연초 이후 수익률의 90% 이상에 해당하는 37%가 무려 최근 3개월 사이에 벌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과거에 이렇게 수익률이 높았을 때와 비교를 하면서 단기 좀 숨고르기를 전망하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스피 지수가 1981년 생긴 이후에 월간 수익률이 2자릿수, 그러니까 10% 이상을 기록을 했던 횟수가 총 50번이 있는데요. 이 네. 50번에 대해서 제가 그러면 그 다음 달 수익률이 어땠는가를 계산해 봤습니다. 시장에서도 일부 비슷한 지표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 50번의 경우에 월간 수익률이 평균적으로 15.5%였는데 이렇게 좋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난 이후에는 그 이후의 수익률은 평균적으로 2%로 크게 줄어든다라는 점에서 시장은 7월 수익률은 6월보다 저조할 것이다.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우려를 표명하는 것인데요. 예. 하지만 이 평균으로 단순히 비교를 하는 것은 이른바 평균의 함정에 그렇죠. 빠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려면 그 분포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제가 아까 50번의 경우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 이걸 다음 달 수익률이 어땠는가를 좀 살펴보면 수익률이 플러스를 기록할 확률이 무려 60% 정도로 나타났고요. 오히려 마이너스 수익을 기록할 확률보다 높은 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6월 수익률이 높았다 하더라도 7월에도 코스피 지수가 상승할 가능성이 하락할 가능성은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더군다나 이 지난달에 높았던 것을 그렇지 않은 전체 코스피 월간 수익률과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코스피가 기본적으로 월간 수익률이 플러스를 기록할 확률이 한 52.9% 정도가 되는데요. 그 전달에 코스피 지수 수익률이 10%를 넘었을 경우에는 코스피 그 수익률이 플러스를 기록할 확률이 60%로 올라가게 되고요. 더군다나 그러면 이번 달에 코스피 수익률이 5%를 넘길 확률은 얼마나 되는가라고 했을 때 기본은 22%인데 지난달에 만약에 10% 이상이었다라고 했을 때는 34%로 무려 12%포인트 더 높아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평균을 인용하는 것보다는 전월 수익률이 높았을 경우에는
다음달 수익률도 양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맞겠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자면은 어쨌든 뭐 그동안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 더 기대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 뭐 사실 7월 자체도 이게 뭐 계절적으로 좀 강세장 성격을 띠는 계절, 뭐 달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좋은 소식들이 좀 들려오기를 기대해 보고요. 자, 끝으로 국내 증시 이 투자 전략 관점에서 이번 주는 어떤 변수들이 중요할까요? 네, 우선 오늘 하루만을 본다라고 한다면 주말 동안에 미국에서 트럼프의 이제 관세 리스크가 더 높아졌습니다. 예. 이 점이 조금 악영향을 끼칠 수는 있겠지만 지난주를 좀 살펴보면 한국 시장은 이 트럼프의 관세 리스크 영향을 굉장히 적게 받은 증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더군다나 기업의 이익보다도 밸류에이션에 기반한 주가 상승이 좀 줄을 이뤘는데요. 그렇죠. 이런 점을 좀 고려를 해보면 이번 주에도 여전히 한국의 어떤 증시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이 구체화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7월 중에 소비 쿠폰 지급과 거기에 대한 소비가 이뤄질 것이다라는 이런 정책 수혜가 증시를 여전히 지지할 가능성이 높겠고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최근에 가파른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 출회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업종별로는 저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주 중반쯤에 나오는 ASML, TSMC의 실적 발표에 따라서 국내 반도체주가 영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을 우리투자증권의 정나영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